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획정위가 내놓은 강원도 선거구에 지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서울시 면적의 8배나 되는 선거구를 놓고 공룡이 아니라 괴물 선거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때 선거제 개혁을 못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구가 재조정될 거라는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문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획정안이 발표된 날 오전에도 지역에서는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획정안만 놓고 보면 사라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는 촌극이 빚어진 겁니다. 이처럼 지역에서는 출마 예정자와 유권자 모두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지역 정서, 생활권, 면적 이런 거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거든요. 특히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 속초와 고성이 하나로 묶인 전례를 찾기 힘든 초대형 선거구가 문제입니다. 이 선거구의 면적은 4,9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8배나 됩니다. 공룡 선거구를 넘어 괴물 선거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철원에 속초까지 간다면 타주에서 의정부를 갖다가 구리까지 묶어놓은 그런 형국인데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렇게 좀 성토하고 싶습니다. 선거구 기준을 인구 수로만 따졌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는 지역은 7개나 8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면 또 인구 소멸되면 7개 붙이고 8개 붙이고 9개 붙일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국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올해 3월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며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릴지 줄일지부터 도농복합 선거구제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각 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만 고집하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겼고 결국 획정위가 지난 총선과 같은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사달이 난 겁니다. 핵심은 기존 선거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안 하고는 선거구 획정위에 맨날 던져봐야 계속해서 선거구를 분할하고 쪼개고 나누고 쪼개고 나누고 왜냐면 인구가 이제 변동이 계속 생기니까. 강원도의 현직 국회의원들도 획정안에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원들이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당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결국 국회가 면적 특례 등을 반영해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강원도의 선거구가 지금과 같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오는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정확한 선거구를 모른 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누구의 공약을 살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석회암지대가 발달된 강원 남부 내륙 지역은 지난 2017년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지질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선과 태백, 영월, 평창 등 4개 시군이 광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테마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관광 상품 개발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월 한국광해광업공단 국가광물정보센터에 문을 연 한국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정선군이 석회암 지형학자인 고 서무성 교수의 연구자료와 암석 시료 등 7천여 점을 기증받아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석회암 지질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지형의 형성 과정을 알 수 있는 교육 장소로서 의미가 큽니다. 서무성 교수님께서 그 북한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채집하신 전시품이기 때문에 되게 귀중한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생대 지질 특징을 보유한 정선과 태백, 영월, 평창 등 4개 시군은 지난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아 21곳에 지질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억새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정선 민둥산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움푹 파인 카르스트 지형에 작은 연못이 생기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변모했습니다. 정선군 조양강변에는 쥐라기 시대 한반도 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여감 퇴적층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생대 쥐라기 시대의 여감층이 바위 형태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비교적 시내에서도 가깝고 접근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국가지질공원이나 천연기념물 관련 이종표 등이 없어 탐방객들이 찾거나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카르스트 지대인 정선 백봉령 지역도 안내판은 오래됐고 탐방 프로그램마저 제대로 없어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정선군 화암면 일대를 센터로 지정했지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4개 시군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태백은 구문소 일대 고생대 박물관, 영월은 한반도 지형, 평창은 백령 동굴을 거점으로 개별적인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시 4개 시군 지질 명소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득이 증대할 수 있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에는 앞으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차별화된 지형 지질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지난주 영월 카르스트 지형 테마공원 조성지에 성면 조경석을 들여왔다가 문제가 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사업지에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 바로 옆에 오수 정화조를 만들고 있어 논란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비가 많이 오면 쉽게 침수되는 곳이다 보니 장마철에 역류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보도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월 대표 관광지 한반도 지형. 평창강을 끼고 조성된 한반도 모양의 습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집단 서식지인 게 밝혀지는 등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지난 2011년 문화재청 명승으로 2015년에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국제적인 보호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반도 지형 건너편입니다. 강을 끼고 있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오수 정화조가 묻혀져 있는데 이곳은 지난해에도 큰 비로 지금 보시는 제 키보다 훨씬 높은 자리까지 물이 차올랐던 곳입니다. 영월군이 만들고 있는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의 체험관과 관리동, 두 건물의 화장실 등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정화조인데 지대가 낮을 뿐 아니라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곳에 만든 겁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 아래 가면 이제 제천선 물을 끌어가잖아요. 네네. 강 주변에다 이거 정화조 문선이 어디서 진짜 그건 아니지. 오수 정화조보다 2m 이상 높은 지대에 있는 관광객용 화장실조차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반쯤 잠겼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물이 차가지고 여기에 모래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이 여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물이 이만큼 차버리면 여기에서 나가는 물이 정화조로 다 들어가 버리고 다 역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 있었던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타가 이어졌는데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버가 되면 탱크를 뚜껑을 치고 올라오잖아요. 압이 차서. 그럼 다 하천으로 다 방류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뭐 홍수가 지고 나면 또 별다른 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홍수 지고 나면 뭐 별다른 대책이라는 게 뭐 철거지 뭘. 문화관광체육관은 환경청과 협의한 끝에 관광객용 화장실과 정화조를 합치기 위해 정한 자리라며 환경단체 등에서 말하는 자리로 옮기려면 과도하게 예산이 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달 춘천에서는 보행자 3명이 교통신호 위반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이를 계기로 춘천시가 교통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정작 고령 운전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쯤 건넜을 때 한 여성이 왼쪽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했지만 승용차는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80대 운전자는 고차에서 내린 뒤 서서히 걸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같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한 해 3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춘천시가 보행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통안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2월에 교통안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사고가 발생한 영소로 일대 횡단보도 등 11곳에 조명을 설치합니다. 또 교통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보행신호가 켜지는 시간, 이른바 보행 전 타임을 현행 2초에서 3초로 늘립니다. 보행신호가 이렇게 바뀔 때까지 보행자가 교통신호 위반 차량을 주의하면서 건너도록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경로당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택시 이용권을 주는 등 면허증 반납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격인 고령 운전자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나 같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꼭두새벽부터 일도 댕기고 하는데 차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노동자들은 생계가 벌써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의 특성과 65살이 넘어서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 등이 고령 운전자가 면허 반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혜택이 단발성에 그치죠. 그리고 그런 혜택을 꾸준하게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65살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2.6%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춘천경찰서는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80대 운전자는 지난달 20일 춘천시 퇴계동의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빨간색이던 차량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이 원격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5일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섬이나 벽지 지역 거주자만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 거주자들도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강원도 응급의료 취약 지역은 강릉과 춘천, 원주를 제외한 15개 시군입니다. 또 병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에는 모든 환자들이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강원도청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물의를 빚은 자당 소속 윤길로 강원도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이 있었다며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통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와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와 가평군은 지난 201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인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포함되지만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개발 제한만 있을 뿐 행재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자체는 또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 등 현안 문제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사업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에 나선 가운데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입장문을 통해 속초시의 건물 해체 명령은 속초시장에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자신들은 속초시의 인허가를 신뢰해 건축물을 완공했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잘못된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처분은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와 처분 요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실시 승인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중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 10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산자부에 신청했고 산자부는 승인 여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양구군이 이달부터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합니다. 마음 안심버스는 15인승으로 개별 상담 공간과 스트레스 측정기 등 정신질환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마음 안심버스를 활용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선별 검사를 하고 기존의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는 방문 상담과 모니터링을 할 방침입니다. 홍천의 석화초등학교와 홍천중학교의 이전을 원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이 재학생과 학부모, 예비학부모와 교사 등 2,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가초 이전 찬성은 85%, 홍천중 이전 찬성은 80%로 나타났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설문조사로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학교 이전의 시작점이 마련됐다며 성공적으로 학교 이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가부동수가 이뤄져 해당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반대 위원들은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에 담긴 용어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춘천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과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개최 도시 계약 동의안 등은 원안 가결됐습니다. 원주시의 고향사랑 기부제 누적 기부 금액이 올해 목표였던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1,132명이 기부에 참여해 누적 기부 금액이 2억 246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이하 기부는 95%를 차지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온 오프라인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람을 지원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개막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람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관람 희망을 조사한 결과 10,000명가량의 학생이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 이동수단이나 간식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과 정성군이 올해 대중교통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은 동해 종합버스터미널을 직접 운영하며 이용객의 주차장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켜 터미널 부문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성군은 버스 완전 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중교통 시체평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해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수소 클러스터 사업은 동해와 삼척 지역의 수소 저장과 운송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3,177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해 부평산업단지에는 산업 공간을 육성하고 삼척 LNG 인수기지에는 수소 공급 공간을 구축합니다.
63개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을 마련해 미래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